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정년이 일본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베꼈다라는 일본 내두익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정년이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일부 내두익들이 정년이가 일본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베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왜 이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일본 언론은 이 드라마가 세계적 히트를 하고 있다고 기사를 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언론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일본의 전통을 계승한 극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전통이라고 불리고 현재도 유명 관광 코스가 된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존재합니다. 정년이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며 일본에서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베꼈다라는 말이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일본 것을 베꼈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중국에는 판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것으로 우기지 못하니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가져와 이것이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중국과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여성만으로 구성된 일본의 가극단으로 일본의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 본고지를 두고 1913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뮤지컬에서 일본의 순정만화, 문학작품에서 딴 연극을 공연합니다. 이 극단은 한큐 전철 산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극단 단원도 각각 5그룹 또는 정가 소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그룹이 각각 공연을 치르며 필요에 따라 정가에 소속된 생도가 참가하는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 그룹에는 대표격인 조장과 부조장이 있고 가장 높은 기수의 상급생이 보통 맡는 조장은 그룹 전체의 총괄, 관리를 맡거나 공사면에서 걸쳐 각 그룹의 단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부조장은 조장을 도와 그룹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며 조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한국의 국극이 유사한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카라즈카는 그야말로 다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만화, 문학작품, 유럽이나 미국의 브로드웨이 작품까지 공연합니다. 결국 일본 전통을 잇는 것보단 단순히 여성들로만 구성된 예전 우리나라 극장식 쇼를 진행하듯 그야말로 국적 불문의 쇼를 하며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공연입니다. 물론 한국의 국극단도 여성들로만 구성되며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연습생 시스템을 가져와 인재를 육성했습니다. 결국은 구성과 연습생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국극의 내용은 일본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이 뮤지컬식 서양 창법으로 대부분 공연을 했다면 우리는 판소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통을 공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90년대 초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시초였던 SM이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가져와 발전시켜 K-팝이라는 장르를 창조했고 국제적으로 K-팝을 J-팝으로 말하지 않듯이 이 또한 같습니다. 구성과 육성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전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우리나라 국극이고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엄밀히 말하면 서양 뮤지컬 공연을 여성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극은 몇천 년을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을 계승했지만 일본의 다카라즈카는 서양의 공연 기술을 계승한 형식입니다. 공통점은 여성들로만 구성된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일부 네티즌들이 이 드라마가 일본 만화 유리 가면과 유사하다 주장하지만 노래로 서로 경쟁한다는 포맷이 같다고 표절 이야기를 하면 두 여자가 스포츠로 겨뤘던 25, 21도 유리 가면을 표절한 것인가요? 결국 노래, 라이벌 이 두 가지 소재가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말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노래 경쟁 포맷과 아이돌 경쟁 프로그램의 원조는 유리 가면이다라고 말하는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년이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노래 좋겠지만 노래가 너무 흥미롭게 들리지 않아 몰입할 수 없다. 김태리가 가끔 김태리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김태리와 신예은의 연기만으로 계속 시청하고 있는 아침 드라마감 가득한 한국판의 다카라즈카 성공 이야기. 김태리의 노력의 결정을 봐주세요. 미스터 션샤인의 그녀와는 다른 재능을 만끽.
2화까지 본 3, 4화 스타트. 한국의 역사를 몰라서 부끄러움. 라미란 씨를 목표로 봅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 같은 기시감 있는 흔한 신데렐라 스토리.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실력을 늘려가며 끝나지 않는 방식이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노래가 뛰어나다. 감동한다.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있다. 평가는 완주하고 나서 이미 재미있다. 윤정연, 유리가면의 갓하지만 마야 느낌. 김태리 대단해. 뭐든지 대단해. 진짜 노래하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또 옛 이야기야 톤 다운했지만 김태리와 여러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에 매료되어 마지막은 단번에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어떻게 될까 즐거움입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도 점점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계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추세가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드라마로 꽤 재미있는데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가 아직 적은 것 같은. 영상도 좋고 영화 같은 것도 가득하고 넷플릭스보다 디즈니 플러스가 기세가 있습니다. 유넥스트도 보고 싶지만 돈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시청 개시 김태리 라미란에게 기대. 지금은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 에피소드 1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런 계열이 서투른 것일지도. 누구에게도 매력 느끼지 않고 내용도 너무 지루했다. 이탈. 주역 김태리씨 34살로 보이지 않는 어린 모습. 1950년대 무대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상, 노래, 춤, 연기의 융합을 정말 좋아하므로 기대돼.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여성 국극 배우를 목표로 하는 강한 뜻을 가진 모습에 굉장히 끌린다. 실생활에서도 3년 노래를 트레이닝한 그녀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이 드라마를 빛내고 있다. 꿈을 향해 찌르는 정년을 서포트하는 언니 역에도 눈물이 흘렀다. 앞으로 성장, 방언을 잘 다루고 단장 라미란 씨의 즐거운 발성법에 감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엄청나게 내 심장을 찌르는 드라마. 연기가 훌륭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에는 귀엽기 때문에 그녀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기 스타일은 다르지만 젊은 시절의 전도연을 방불케 하는 연기력과 연기의 폭. 과거 전도연은 같은 나이에 초등학생과 요염한 불륜아내 역도 했다. 이후 칸에서 최우수 주연 여배우상을 받아 이미 매료됐지만 김태리도 굉장하다. 김태리의 아가씨, 미스터 션샤인, 25, 21가 최고라고 꼽으면 명작 걸작이 아닌 게 별로 없다. 앞으로도 확실히 한국 연예계를 짊어지는 인재. 이 드라마 또한 걸작의 대열에 오르고 있다. 이미. 김태리는 정년의 출연이 정해진 뒤 2021년부터 연습해 드라마에서 대역 없이 모든 목소리를 소화한다고 연습했다. 그리고 정년의 언니도 김태리 짱에게 지지 않는 연기와 존재감. 지금까지 정말 좋아요. 김태리의 연기가 소름 돋게 해요. 그녀는 하는 모든 캐릭터에 녹아들었어요. 드라마의 컨셉과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이걸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에피소드 내내 내 눈은 항상 정은채에게 간다. 어떻게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잘생겼을 수 있을까? 그녀를 위해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까지 드라마를 즐기고 있는데 특히 한국 민속예술에 초점을 맞춘 점이 좋습니다. 무대에는 공연하는 것의 최고점과 무대 뒤에서 힘든 노동의 최악을 전달하는 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김태리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건 알겠는데 다른 여배우들도 놀랐어요. 정말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와, 3화의 연습생 공연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최고의 장면 중 하나였어요. 이 드라마가 거의 편집 없이 그런 전체 연기를 묘사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 드라마를 일본 드라마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팩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팩트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네티즌들도 이 드라마를 일본 만화 유리 가면과 비교하며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일본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들의 주장에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또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강해지니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내두익이 주장하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원조다라는 것에 그대로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다른 역사와 이념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균형 외교가 중요합니다. 한쪽은 나쁜 나라, 한쪽은 좋은 나라라고 규정해 놓고 편을 갈라 국민 감정으로 선동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국은 나쁜 나라라고 손가락질 해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보다 실이 더 크고 일본을 좋은 나라라고 추앙해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경제 침체의 일본을 기사회생시켜주는 계기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외교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챙기는 실리 외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가 초반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가 차지했던 중국의 경제 포지션을 일본과 미국이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가 선동당해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중국을 혐오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지금 전 세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